이렇게 막 스포해도 되겠죠? 옛날 애니메이션이니까.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상담사와 상담학도 패널과 또 다른 예술가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그 애니메이션 중에 울고 싶은 나는 고양이 가면을 쓴다를 골라봤어요. 다들 애니메이션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기도 하고 이게 그림이 되게 예쁘기도 하고 주제가 그 가족의 어떤 해체 문제 사이에서 성장하는 중학생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너무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생각할 포인트도 많았던 것 같아요. 줄거리 소개를 간단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무한게이지 수수께끼 인간이라고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미호라는 중학교 여학생이 가족에서의 어려움을 갖고 가면 장수를 만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양이 가면을 받고 미호가 좋아하는 히노데라는 남자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을 고양이로 변신해서 만나러 가면서 펼쳐지는 그런 여정이 담긴 내용. 좋아하는 남자친구 집에 고양이로 변신해서 매일 밤 가서 그 친구의 마음을 듣고 막 쓰담쓰담 받고 그 기분이 굉장히 설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등장인물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그 미호라는 주인공, 엄마가 초등학교 때 가출을 하고 지금은 이제 새엄마랑 살게 된 젊고 예쁜 새엄마와 살게 되는데 그 엄마한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 누구하고도 이제 마음을 못 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초등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와 같이 중학교를 다니면서 서로 마음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이제 밝은 듯한 하지만 어떨 때 가끔 왜 저렇게 과한 행동을 하지? 하는 그런 그 소녀의 캐릭터로 나오고요. 미호는 근데 히노데 켄토라는 그 반에 학생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마음을 거침없이 히노데 일출 그러면서 교복 치마를 입고 엉덩이로 걸어가는 히노데를 막 부딪히는 그런 세리머니를 아침마다 하고 뭐 편지도 주고 되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히노데와 일출을 보고 싶어. 그게 이제 그 미호의 꿈이죠. 그런 여자 주인공입니다. 히노데 켄토 부탁드려요. 네, 히노데 켄토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돌려 말하거나 침묵하는 등 좀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캐릭터인데요. 주인공이 이제 변한 고양이 타로가 처음엔 주인공인 줄 모르고 고양이로서 그냥 보고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줬었죠. 네. 뭔가 정말 우리가 상상 속에 꿈꾸는 좀 순정 만화의 주인공 말이 없는 듯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왕자님처럼 등장하는 구해주는 그런 캐릭터. 미호의 친구? 네. 요리코라는 친구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미호랑 같이 다녔는데 보면은 착하기도 한데 일단은 미호를 생각하고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그게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미호가 없어졌을 때도 부모님이 와가지고 미호를 본 적 있냐 했는데 거기서 그걸 알았으면은 이러지 않았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말을 들으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런 친구. 미호의 엄마랑 미호의 새엄마 카오루가 있는데 미호의 엄마는 왜 그랬는지 이유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아빠도 크게 뭔가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기서 등장하지 않아요. 폭력적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미호의 엄마가 약간 성격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5학년 때쯤에 가출을 해서 이제 미호가 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느끼고 있고 이 카오루라는 새엄마는 굉장히 착하고 순한 듯 보이지만 그래도 미호의 엄마가 와서 따기를 올려붙일 때 자기도 같이 올려붙이는데 속이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약한 듯 보이지만 자기 주관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미호의 아픔에 대해서 깊이 좀 공감해서 이 버림받은 느낌이 어떤 건 줄 아냐 그거를 막 그 미호의 엄마한테 막 얘기하죠. 미호의 엄마는 뒤늦게 내가 돌아가려고 해도 딴 여자가 있어서 그 자리에 못 간다는 식으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카오루 엄마가 그 정도의 압박을 받고 동네 사람들이 니네 새엄마가 널 힘들게 하진 않니? 막 그러고 다들 수군거려도 그 자리를 지키는 뭔가 좀 강인함이 있는 그런 엄마인 것 같았어요. 네. 가면장수. 네, 가면장수는 이제 사람한테 고양이로 변할 수 있는 가면을 파는 장수인데요. 그 가면을 쓰고 계속 있으면은 이제 고양이로 점점 변하게 되는데, 완전히 고양이가 될 경우에 그 사람의 수명까지 이제 받아가고 그 사람의 수명은 이제 고양이 수명으로 변하게 되는 뭐 그런 설정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그리고 키나코. 키나코는 이제 가오루의 고양이. 음. 근데 보면은 그 되게 도도하고 까칠한 듯한 고양이 딱 그 모습인데, 끝까지 보시면은 참 뭔가 정도 많고 자기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큰, 겉보기에만 좀 까칠한 그런 속 깊은 고양이 네.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런 네, 너무 까칠해서 미호랑 영원히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미호가 이렇게 고양이로 변했다는 거를 알려주는, 이렇게 막 스포해도 되겠죠? 옛날 애니메이션이니까. 스포일러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인 거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 그 주인공이 미호가 굉장히 밝은 척을 많이 하잖아요. 밝고 뭐 구긴살 없이 이렇게 지내는데, 그 마지막 정도에 그 완전히 고양이로 나 변할 거야 하기 전에 그 새엄마한테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다 너무 이기적이다. 그러면서 엄청 이제 울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내비쳤던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그 전까지는 얘가 밝긴 밝은데 되게 불편했거든요. 저는 미호를 볼 때마다 와, 밝은데 너무 불편하다. 아, 답답하다 이랬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좀 오히려 저는 거기서 되게 속이 시원했고, 아, 이게 얘 감정인데 이제야 저렇게 네가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시원했던 장면이었어요. 진짜 감정과 만날 때 사실 자기 자신도 시원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그 사람을 진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호감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혹시 또 인상에 남는? 네, 저는 대사인데, 네. 고양이 나라에 이제 갇혔을 때, 고양이로 변해서 갇혔을 때 그 다른 고양이로 변한 사람들이 있는 술집 같은 자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한 고양이가 이제 우린 도망쳤어, 우리 모두 문제를 회피한 거지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그게 그 의역이에요. 그 자막 자체가.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도망친 거야, 여기 있는 모두가 무언가로부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되게 인상적으로 남은 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문제로부터 직면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일들이 한 번쯤 꼭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싶어서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저는. 인간으로부터 고양이가 되기로 선택했던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고양이 술집이었는데 후회하고 있었죠. 많은 고양이들이. 경민 씨는요? 저는 그 이제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변하기 전에 그 거기서 빠져나와서 보트 타고 배 타고 나가면서 키나코가 미호한테 한 대사인데, 넌 모르는 것 같은데 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 라는 대사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솔직히 사람이 한 번쯤은 내가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생물로 태어났더라면, 아니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해서 사라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그 인간으로서의 가면을 미호가 뺏기잖아요. 가면 장수 때.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도 못하고, 근데 다른 이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미호를 찾으면서 걱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답답함을 느껴서, 만약에 이거를 영화를 누군가가 본다면, 특히 인생에 권태기가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본다면 그런 소중함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삶에 대한 의미랑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새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맨날 죽어야지 하거나 아 살아서 뭐해 나 사라질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그런 청년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좀 꼭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 마지막 순간이 되면 올라오는 게 뭔지를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양이나 반려동물 키우던 그런 추억의 동물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찬호 씨는 키우고 있어요? 고양이 네. 집사 아니십니까? 그러신가요? 네, 저희 집에 지금 귀여운 뚱땡이가 하나가 네, 맨날 잠자고 일어나서 기어와서 누워서 자고 또 저기 가서 또 자고 먹고 자고 너무 부러운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고양이 가면 장수가 계속 미호를 그런 식으로 유혹하잖아요. 고양이가 되면 세상 편하다. 근심 없이. 그게 다 이유가 있네요. 진짜 고양이의 삶이 그러네요. 고양이가 이렇게 좀 독립적인 그런 그 독립성을 상징하는 동물. 그렇죠. 네.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뭐 고양이라고 하는 습성이 되게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네. 또 심리학적 상징으로도 엄청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는 게 고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 보면은 어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성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정 어떤 동물은 더 여성성을 대변한다. 어떤 동물은 남성성을 대변한다. 이런 게 있는데 고양이는 양성성을 사실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성의 상징을 갖기도 하고 여성성의 상징을 갖기도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여성성의 상징이 되게 강한 동물이기도 하고 해서 영험한 동물로 좀 여겨지죠. 네. 검은 고양이가 이제 또 죽음이나 그런 좀 어두운 것들을 상징한다면 또 하얀 고양이는 이렇게 치유하고 위로하는 어떤 상징으로서 그러니까 고양이는 그 양면성의 상징을 다 갖고 있는 좀 특별한 동물이어서 그러니까 고양이를 숭배하거나 되게 뭔가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문화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또 이런 고양이를 많이 등장시키죠. 우리가 전에도 고양이의 보온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나눴었는데 회의하면서 그래서 이제 고양이의 그 남성성, 여성성의 그 양성성뿐만 아니라 그런 검정 고양이의 측면과 하얀 고양이의 측면 다 갖고 있는 동물인데 여기서는 이제 타로가 흰 고양이로 나오면서 우리 그 남자 주인공 히노데의 그 고민하는 진로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 고민을 같이 나누는 나는 히노데가 되게 매력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자기는 별로 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나누는데 막 이 타로 고양이가 넌 그렇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히노데인데 막 그런 눈빛을 막 보내고 나중에 이제 진짜 현실 세계에서도 그 말을 한번 흘리죠. 그래서 이제 그 흰 고양이로 그 타로에게 등장해서 타로 그 히노데도 위로했지만 자기가 그 모습이 돼서 히노데 앞에 서 있는 그것만으로도 또 이 무게한테는 치유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의 눈이 이렇게 달을 상징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 파란 눈동자, 하얀 타로 고양이의 그 파란 눈동자가 굉장히 예쁘게 묘사가 되고 무슨 할 말이 있을 때마다 그 눈동자가 커지면서 이게 포커싱이 되는 그런 아주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예쁜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청소년의 가면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되게 밝게 떠들고 그리고 오버해서 막 웃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는데 실은 그 안에 어떤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좀 그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는 그런 그 낮은 자존감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정함에 대한 그 불편감과 불안정성, 두려움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좀 감추고 그리고 감추는 게 꼭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아직 내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다 보여줄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상태를 굉장히 잘 묘사한 이 만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영화를 또 한번 되새기면서 들었던 거는 미호가 이제 타로가 돼서 걔랑 이제 커넥션을 어쨌든 연결감을 갖잖아요. 히노데랑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돌아와서도 그때의 감정, 그때의 경험으로 더 사실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감정으로 모든 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얘는 고양이가 되어서 히노대랑 했었던 거를 마치 자기가 인간으로서 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가 언제 너 꿈꾼 거 아니야? 너 상상이지.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마 또 이제 고양이로서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되어서도 또 자신 있게 또 그렇게 한 히노대랑.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청소년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진짜 자기의 소중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되게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고 돌려 말하거나 호감을 막 핀잔으로 표현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히노대와 고양이로 마주쳤을 순간에는 서로 이렇게 그렇게 꾸밀 게 없으니까 서로가 그 순간에 되게 솔직해져요. 근데 그게 우리 본연의 조금 그 소중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렇게 다 내려놓고 서로의 어떤 뭐 존심이나 그런 걸 세울 거 없이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또 이렇게 좀 잘 상징해 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조로 그 뒤로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 얘기를 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계기가 없었으면 다시 조금 친해졌어도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못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부부거나 아니면 아주 깊이 사귄 연인이라고 해도 그렇게 이제 고양이와 대화하는 것처럼 정말 솔직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진짜 진실한 대화에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진짜 네. 자신을 드러내면 네. 이해받지 못할 것이다. 혹은 사람들이 이걸 네. 좋아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네. 그게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한 완성되어가고 있는 음. 청소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고 밝게 보여야 친구들이 이런 모습이 더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은 내가 우울하거나 힘든 모습을 보여주면 분위기를 망치거나 친구들도 힘들어할 거야. 근데 나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 그래서 훨씬 더 밝게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우리 진주가 얘기해준 대로 사실 솔직한 소통 안에서 더 좋은 만남이 예.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데 이제 다 네.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네. 네.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청소년도 그렇지만 어른도 그런 것 같아요. 어른도 오래 같은 세월을 산 부부도 정말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도 오래 사귄 연인이라고 해도 진짜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을까? 얘기하고 있나? 그렇게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고 마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밤에 몰래 만나는 고양이와 대화하듯이 한번 좀 친한 친구나 연인이랑 그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타로놀이? 히노대 타로놀이 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가가지고 다음 화에서 이어서 가면 얘기와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만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